시청하시는 여러분, 노년에 자신을 스스로 돌볼 수 없게 되더라도 요양원은 서두르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선택권은 점점 줄어듭니다. 하지만 정말 그래야만 할까요? 오늘 저는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80세 최할머님께서 자립이 어려워지셨을 때 모두가 요양원행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달랐습니다. 자녀와의 동거, 간병인, 요양원, 아닙니다. 최할머님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하셨고 그 선택은 많은 분들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의 노후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는 놀라운 해결책입니다. 함께 알아보시겠습니까? 나이가 들어 자립이 어려워졌을 때 많은 분들이 요양원행을 서두르시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특별한 방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녀들의 돌봄보다 더 편안하고 간병인을 쓰는 것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도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답니다. 노년이 되면 우리 모두가 마주하는 가장 큰 걱정거리는 바로 자립입니다. 젊었을 때는 취향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선택할 수 있는 생활 방식이 점점 좁아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보통 세 가지 선택지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자녀와 함께 살며 의지할지, 간병인을 고용할지, 아니면 요양원에 입소할지 말이죠. 오늘은 제가 만난 두 분의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러한 선택들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최할머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실 거예요. 최할머님은 80세의 나이에 자립 능력을 잃으셨지만 놀라운 방법으로 새로운 삶의 길을 찾으셨답니다. 최할머님의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80세입니다. 75세의 병으로 세상을 떠난 남편과 함께했던 기억은 여전히 제게 큰 위안이 됩니다. 남편이 생전에 함께 있었을 때는 노후 문제로 고민해 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는 항상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고 서로 아프면 지극정성으로 돌보며 지냈죠. 남편과 함께 할 때는 병원을 가는 일조차 그리 불편하지 않았다고 하시는데요. 하지만 배우자를 잃고 난 후 일상의 모든 것이 큰 도전이 되었답니다. 혼자 된 노인의 삶은 예전과는 전혀 달랐어요. 병원에 가려면 긴 줄에 서서 기다려야 했고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무너질 것 같았죠. 자녀들이 있긴 했지만 그들의 바쁜 생활을 알기에 동행을 부탁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최할머님의 마음 한켠에는 늘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혼자서 해결하려 노력할수록 오히려 자녀들이 더 큰 걱정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 가다가 넘어져 크게 다치고 말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최소 6개월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하셨죠. 그때 자녀들이 제안했어요. 아들과 딸의 집을 3개월씩 번갈아 가며 지내자고요. 이제 최할머님이 자녀들과 함께 지내면서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부모님과 함께 살고 계시거나 혹은 부모님의 노후를 걱정하고 계신다면 이어지는 이야기가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녀들과 함께 살게 된 최할머님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의 배려로 이루어진 선택이었지만 그들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저는 마치 외부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떨칠 수 없었어요. 부모의 집은 언제나 자녀들의 집이지만 자녀들의 집은 결코 부모의 집이 될 수 없다는 말을 그때서야 깊이 체감했죠. 최할머님은 자녀들의 집에서 느낀 낯선 거리감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그때마다 저는 혼자 방에서 먹어야 했어요. 자녀들이 어머니, 방에서 편하게 드세요라고 말했지만 그 속에 담긴 불편함이 느껴졌죠. 그들은 나이 든 저를 불편하게 여기는 듯 했어요.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은
자녀들의 차가운 말투였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시대에 뒤떨어지고 가끔 실수를 한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그들의 더 큰 실수도 따뜻하게 품어주었는데 이제는 제가 그들의 냉담함을 참아내야 했죠. 6개월이 지나고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최 할머님은 서둘러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제서야 진정으로 깨달았어요. 누각도 내 패랭이만 못하다라는 속담의 의미를요. 하지만 다리를 다친 후유증은 깊이 남아 있었죠. 멀리는커녕 시장 가는 것조차 큰일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최 할머님이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셨는지 계속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 할머님이 선택하신 두 번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간병인을 고용하게 되었어요. 매달 25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해야 했죠. 이 금액은 제 연금을 훨씬 초과하는 것이었고 자녀들이 매달 지원해주지 않았다면 간병인을 둘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간병인과의 생활에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집 식탁은 늘 소박했어요. 가득한 진수성찬은 꿈도 꿀 수 없었죠. 제 삶의 원칙은 배부르면 충분하다였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소박함이 결국 간병인들을 오래 머물지 못하게 했어요. 최 할머님은 한숨을 쉬며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다른 집들은 간병인을 위해 풍성한 식탁을 차릴 수 있었지만 우리 집은 그럴 형편이 되지 않았어요. 간병인들은 며칠을 채우지 못하고 떠났죠. 식사가 토끼 먹이 같다며 불만을 터뜨렸고 우리의 생활 방식에 적응하지 못했어요.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졌답니다. 나중에는 간병인 소개소 직원들조차 우리 집에 사람을 보내기를 꺼려했어요. 그들은 이런 조건에서는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며 안타까운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죠. 이렇게 간병인과의 생활도 쉽지 않았던 최 할머님. 그분이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계속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 할머님의 세 번째 선택, 요양원 생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아들에게 부탁해 요양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곳은 저렴한 요양원이었죠. 시설은 부족했지만 제 연금으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어요. 최 할머님은 요양원 생활을 선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제 자녀들이 간병인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없어졌고 생활에도 여유가 생겼죠. 저는 자녀들의 짐을 덜어주겠다는 마음으로 요양원에서 남은 생을 보내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요양원 생활 역시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급식소 같은 생활이 저의 자유로운 성격과는 전혀 맞지 않았어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정해진 시간에 잠들어야 했죠. 집단 생활의 규율 속에서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결국 최 할머님은 한 달 만에 요양원을 나오셨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와 독거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답니다. 그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그때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가 생겼어요. 딸에게 매일 온라인으로 장을 봐달라고 부탁했죠. 아파트 단지 입구의 작은 마트에서 물건을 받을 수 있었답니다. 멀리 걸을 필요가 없어서 다리도 덜 아팠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만남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트를 운영하는 젊은 부부가 정말 친절했어요. 제가 힘겹게 걷는 모습을 보면 매번 엘리베이터까지 물건을 들어다 주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부와 정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최 할머님은 그들의 어려움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마트에 갔는데 젊은 부부가 심각하게 다투고 있더군요. 아내가 딸에게 두리안을 사준 것을 두고 남편이 돈을 낭비했다며 나무라고 있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죠. 최 할머님은 그 순간 자신과 그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셨답니다.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매일 잠깐씩 제 집에 와서 빨래하고 집을 정돈해 주시면 매달 6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루 두 끼만 먹고 특별한 요리가 필요 없으니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을 거예요. 라고요. 이 제안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계속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 할머님의 제안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젊은 부부는 망설였어요. 우리끼리 친한데 돈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했죠. 간곡히 부탁하자 그들은 마지못해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최 할머님은 이 선택이 모두에게 좋은 결정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매달 60만 원을 드리는 것은 제게도 정말 합리적인 선택이었어요.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요양원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하면 훨씬 경제적이었거든요. 젊은 부부는 정성을 다해 최 할머님을 돌봐드렸답니다. 그들은 매일 시간을 내어 제 집에 와서 두 끼 식사를 정성껏 준비해주고 집도 깔끔하게 정돈해 주었어요. 혼자 사는 집이라 일이 많지 않았기에 그들에게도 부담스럽지 않은 일이었죠. 최 할머님은 특별한 약속도 하셨답니다. 제가 그들에게 말했어요. 계속 저를 돌봐주신다면 400만 원의 보너스를 드리겠습니다라고요. 젊은 부부는 깊이 감사해하며 더욱 정성을 다해 주었죠. 최 할머니는 우연한 기회를 슬기로운 지혜로 행복한 노후를 지내셨다고 합니다. 다음은 또 다른 분의 이야기로 황재곤 할아버님의 사례를 통해 행복한 노후의 새로운 관점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황 할아버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해 80세입니다. 아내는 3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로 혼자 살아왔어요. 제겐 외동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의 삶이 순탄치 못합니다. 황 할아버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십니다. 며느리는 믿음직하지 않고 아들은 돈도 잘 벌지 못하며 가정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제가 도움을 줘야 할 처지인데 오히려 제가 그들에게 짐이 될까 걱정입니다. 작년에는 큰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긴 재활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오른쪽 신체의 감각을 완전히 잃고 말았어요. 자립 능력을 영원히 잃었다는 사실은 저를 깊은 절망 속으로 몰아넣었죠. 힘든 현실을 마주하셨답니다. 돌봐줄 자식도 많은 돈으로 노후를 준비할 여유도 없는 현실에서 매달 몇십만 원의 연금과 약간의 예금이 제가 가진 전부였어요. 다음은 황 할아버님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계속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원 후에 친손자가 병원으로 와서 저를 집으로 데려갔어요. 아들은 가정 문제로 저를 돌볼 여력이 없었죠. 며느리는 직장을 다니느라 바빴고 집안 살림도 힘겹게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황 할아버님은 초기에는 이렇게 생활하셨답니다. 매일 배달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했어요. 인터넷으로 주문할 줄 몰랐기에 손자가 대신 주문을 해주었죠. 매번 10,000원씩 보내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손자는 점점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여가 시간이 부족해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틀어질까 걱정된다고 했죠. 결국 간병인을 고용하라고 제안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게 되셨답니다. 사실 손자의 말이 없더라도 알고 있었어요. 20대의 젊은이가 저를 계속 돌보는 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걸요. 그 아이도 자신의 삶이 있는데 제가 그걸 방해할 순 없었죠. 다음 황 할아버님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셨는지 계속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황 할아버님의 특별한 결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저만의 해결책을 찾았어요. 어느 날 아침 손자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와달라고 했죠. 그리고 2가지 선택지를 제안했습니다. 황 할아버님의 제안은 이러했답니다. 첫 번째는 제 집을 팔고 그 돈으로 요양원에 들어가 여생을 보내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집을 손자에게 증여하고 그가 저와 함께 살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도 함께 지내는 조건이었죠. 하지만 이 제안에는 깊은 뜻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손자가 저를 직접 돌보길 바라서가 아니었어요.
20대 청년에게 자립할 수 없는 노인을 끝까지 돌보게 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계획을 세우셨답니다. 식사와 빨래 정도를 도와줄 시간제 간병인을 고용할 계획이었어요. 이 정도의 도움은 한 달에 몇십만 원이면 충분했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죠. 이 제안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계속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자와 함께 살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제게 안도감을 주기 위해서였어요. 저 같은 노인에게 가장 두려운 건 혼자 있다가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다행히도 손자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답니다. 손자는 제 제안에 두 손을 들어 찬성했어요. 성격이 거친 아버지와 사는 것이 힘들었다고 하더군요. 저와 함께 살면 마음이 훨씬 편해질 것 같다고 했죠. 황 할아버님은 현실적인 판단을 하셨습니다. 우리 집이 넉넉하고 공간이 충분했거든요. 방 3개와 화장실 2개가 있어서 손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도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었죠.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다음 날 손자는 중개소에서 시간제 간병인을 데리고 왔어요. 간병인은 매일 아침 9시에 와서 집안을 정리하고 빨래하고 점심을 준비한 뒤 돌아갔죠. 오후 5시에 다시 와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마무리했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지내시는지 들려주십니다. 지금은 손자와 함께 지내고 있어요. 집을 조금씩 고치면서 생활이 편리해졌고 간병인이 저를 돌봐주니 손자와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요. 가족 관계도 더욱 화목해졌답니다. 이제 황 할아버지의 경험을 통해 노년의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기만 한다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노인이라도 자신의 상황에 맞는 노후 생활 방식을 찾을 수 있다는 걸요. 노년의 삶에 대한 진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노년이 되어 편안하게 살고 삶을 고통 없이 마무리하는 것은 모든 노인의 소망일 거예요. 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현실적이고 이기적이라는 걸 인정해야 해요. 심지어 형제간의 정도 어떤 시련 앞에서는 쉽게 무너질 수 있답니다. 그래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십니다. 노인은 언제나 자신을 위한 대비책을 마련해 두어야 해요. 자녀가 효도를 하든 안 하든 비상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비상금은 크고 작음을 떠나 위기의 순간에 희망의 빛이 되어준답니다. 현실적인 조언도 잊지 않으십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가족 간의 정도 금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실제 생활에서는 때로 계좌이체 한 번이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도덕적 가치를 내세워 자식에게 무조건적인 효도를 요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식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요구는 오히려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답니다.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전해주십니다. 인생은 결국 자기 자신과의 수련이에요. 나이가 몇 살이든 자립할 수 있든 없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고 차분히 살아간다면 스스로와 가장 좋은 모습으로 마주하게 될 거예요. 최할머님과 황할아버님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노후 생활에는 정답이 없어요. 스스로의 상황에 맞는 길을 찾는 것이 최선이죠. 현재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보는 용기를 가지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 조언을 전해주십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하잖아요. 노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꼭 정해진 틀에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 개인의 경제 상황과 필요에 맞추어 더욱 다채롭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삶, 이것이야말로 모든 노후의 원칙이에요. 하는 마음만 있다면 많은 재산이 없어도 따뜻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노후 준비에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행복한 노후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께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